새벽마다 부엌불을 켜고 제사상을 도맡아 차리며 살아온 종가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종가집에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산자락 깊숙이 묻힌 이름조차 없는 무덤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건 복이 아니다. 건드리면 반드시 탈난다. 그래서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종가에서 쫓겨난 과부 며느리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치 않던 그 무덤이 이 집안의 마지막 운명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복도 벗지 못한 채 앉아있던 그날 과부 며느리는 종가 어른들의 입에서 내 몫은 무덤 하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덤 하나를 지킨 과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어느 종가집 이야기입니다. 300년을 이어온 명문가였지요. 그 집안에는 대대로 지켜온 법도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어른을 모시는 예법은 엄격했습니다. 그 종가집에 24살 젊은 나이로 시집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란이었지요. 시집온 지 불과 2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몸져 눕더니 보름도 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지요. 26, 상복도 제대로 벗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종가집 법도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자식 없는 과부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종부의 자리를 대신할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란은 종가집에 남았습니다. 아니, 남겨졌다고 해야 옳았지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종가 어른들은 정란을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부라고만 불렀지요. 밥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있으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종가의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지요. 상을 치르고 사무제를 지낸 뒤 재산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손을 비롯해 반계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란도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너도 이 집안 사람이니 몫을 주어야겠다. 큰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란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요. 10년을 헌신했어도 자식 없는 과부에게 무슨 몫이 있겠습니까? 내 몫은 무덤 하나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덤이라니, 그것도 하나뿐이라니 말입니다. 뒷산 북쪽 끝자락에 있는 무덤이다. 이름도 없고 비석도 없다. 누가 묻혔는지조차 모른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복이 아니지. 건드리면 탈 난다던데. 아무도 안 찾는 무덤인데 뭐하러 주나. 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절을 올렸지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정란은 홀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 끝자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자풀이 무성했고 나무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부는 낮았고 비석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연대도 새겨지지 않은 채 그저 흙만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정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였습니다. 정나는 매일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풀을 뜯었습니다. 낙엽을 치웠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둘레를 정리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저 봉분이 뭐라고. 과부가 할 일이 없나 보다. 하지만 정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덤 옆 흙을 파던 정난의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반쯤 묻힌 채 빛을 잃은 노쇠 조각이었지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으나 세월에 닳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나는 그것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 씨, 희미하게 성씨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씨라면 혹시 자신의 친정 성씨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다음 날 정나는 마을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훈장님은 안경을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정부인 묘 명정이요. 정부인이라면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을 일컫는 말이요. 그런데 이상하오. 어찌 명정만 남고 비석은 없단 말이오? 훈장님의 말에 정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무덤 주인은 어쩌면 자신처럼 잊힌 여인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튿날부터 정나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봉분 주변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돌을 주워다 둘레를 정돈했지요. 그리고 작은 제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으셔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봉분은 점점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단정해졌고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이 깨끗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난이 무덤을 돌보고 난 뒤부터 마을에 좋은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래 가뭄이 들던 논에 비가 내렸습니다. 병든 소가 회복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저 무덤 때문이 아닐까? 과부가 정성을 들이더니 복이 돌아오는 게 아닐까? 하지만 종가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미신이다. 우연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며 정난을 나무랐지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집안일이나 해라. 정난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 몫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종가 식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속받은 것을 돌보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정나는 무덤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훈장님께 글씨를 부탁했지요. 정부인지며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묘는 이름 없는 무덤이 아니었지요. 비석을 세운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나타났지요. 고맙소.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어 고맙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정나는 그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정나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눈을 치우고 봉분을 살폈지요. 추운 날씨에도 정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했지요. 종가집 어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정부인의 묘가 있다고 들었소.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부인이라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300년 전 이 고을 수령을 지낸 분의 부인이요. 기록에는 분명 이곳 어딘가에 묻혔다 했소. 그제야 종가 식구들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뒷산 북쪽 무덤을 말하는 것이오?
선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정난이 선비를 안내했습니다. 뒷산 북쪽 끝자락 그 무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선비는 비석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지요. 찾았소. 드디어 찾았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년입니다. 30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 선조이십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요. 무덤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정난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비는 정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무덤을 돌본 이가 당신이요? 예, 그렇습니다. 선비는 정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소. 선조님을 잊지 않아 주셔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비는 두 손으로 정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를 꼭 갚고 싶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 주시오. 정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봉분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선비는 정난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이요.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문서였지요. 이것을 받으시오. 정난이 펼쳐보았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땅이었지요. 이건 선조께서 이곳에 남기신 땅이요. 영모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관에 몰수되었다가 100년 전 되찾았소. 하지만 무덤을 찾지 못해 그대로 두었소. 선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무덤을 찾았으니 이 땅은 무덤을 지키는 이에게 드리고 싶소. 선조께서도 그리 바라실 것이요. 정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받아도 됩니까? 당연하오. 당신이야말로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녁 무렵 정난은 그 문서를 들고 종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른들 앞에 문서를 내놓았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받은 것입니다. 종가 식구들이 문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종가 소유 땅보다도 넓었던 것입니다. 무덤 하나 받았다더니 이런 복이. 어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종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은 집안에 내놓아라. 종가 재산으로 합쳐야 한다. 정난은 허리를 펴고 종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됩니다. 뭐라? 이것은 봉분을 지킨 대가입니다. 종가가 아닌 저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종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어른께 대드느냐?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것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종가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난은 밤을 꼬박 새워 짐을 챙겼습니다. 10년을 살던 종가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정난은 종가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10년간 헌신했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난은 자신이 물려받은 땅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1시간쯤 걸어 들어간 곳이었지요.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잡풀만 무성했지요. 정난은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말과 함께 잡풀을 움켜쥐었습니다. 뿌리째 뽑아냈지요. 손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풀을 뽑고 돌을 골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나는 웃었습니다. 이 고통은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말에는 자유가 있었지요.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해질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농부였지요. 도와드리겠소. 정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무덤을 돌보는 것을 봤소.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정성이 진짜였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더군요. 정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튿날 농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데리고 왔지요. 사흘째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모두 정난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었지요. 우리가 돕겠소. 이 땅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소.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황무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풀이 사라지고 평평한 땅이 드러났지요. 봄이 왔습니다. 정나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논둑을 쌓고 밭고랑을 만들었지요. 이 땅이 제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나는 매일 아침 무덤에 올라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봉분을 쓸었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푸른 싹이 올라왔습니다. 벼가 자랐고 보리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어느 날 종가집 하인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어른들이 보내셨습니다. 하인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지요.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것으로 땅도 정리하고 정나는 보따리를 밀어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이미 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정나는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들판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는 이들이 있었지요.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정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정난이라 불렀지요. 그 이름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확이었지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풍년이 땅이 좋았소. 아니요, 정성이 좋았던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정나는 수확한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주었지요.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 정난이 땅을 일구어 성공했다는 이야기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가집에서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정난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어서 오셔야 합니다. 하인의 얼굴이 다급했습니다. 정난은 결국 종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얼굴이 어두웠지요. 무슨 일입니까? 종손이 나왔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땅 문제가 생겼다. 무슨 땅 말입니까? 종가 땅 말이다.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웃 종가와 다툼이 생겼다. 소송까지 갈 판이다. 정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종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땅 문서를 빌려달라. 그 안에 옛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고 들었다. 정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십니까? 종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안일이다.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정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어른들께서 그리 정하셨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을 헌신했지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덤 하나 주시며 내친 것이 어른들 아니십니까? 종가 식구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냐? 문서는 드릴 수 없으나 제가 직접 경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소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정나는 양쪽 종가 사람들과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었지요. 정나는 자신의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문서에는 300년 전 경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옛 지명과 지형지물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 바위가 경계였습니다. 정난이 가리킨 곳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세월에 묻혀 잊혔던 표석이었지요. 양쪽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이 해결되었습니다. 종가 어른들은 정난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정난은 담담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종손이 불렀습니다. 정난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종부 자리를 돌려주마. 정난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제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 그 자리는 제게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지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정난은 자신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지요.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눴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시집이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정난은 그 부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주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난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10년을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난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덤 하나를 받은 것, 그것을 정성껏 돌본 것, 그리고 복이 돌아온 것까지 말이지요. 진심은 통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꼭 시집에서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시집이 당신을 버린다면 당신이 먼저 당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정난의 말에 부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정난은 오랜만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봉분이었지요.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처럼 잊힌 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정난의 들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정난의 들이라 불렀지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가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손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정난을 찾는다는 말도 함께였지요. 정난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종손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예, 왔습니다. 종손은 정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장 헌신했는데 가장 못되게 대했구나. 용서해다오. 정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고맙다. 종소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무덤 말이다. 사실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정부인께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라고 했다. 언젠가 이 집안에 큰 시련이 올 때 자신의 무덤을 지키는 이가 나타나 집안을 살릴 거라고. 정나는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무덤을 내게 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인 줄 몰랐구나. 종소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종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나는 장례를 도왔습니다. 10년 전처럼 묵묵히 일했지요. 장례가 끝난 뒤 종가 식구들이 정난을 불렀습니다. 종가로 돌아와 달라. 하지만 정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자리는 이제 저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겠습니다. 이 집안을 잊은 것은 아니니까요. 종가 식구들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난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땅, 그리고 자신이 지키는 선조의 안식처로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난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다툼을 중재하고 지혜를 나누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덤 하나가 저분을 만들었다. 아니다. 저분의 정성이 복을 만든 것이다. 정난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무덤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절을 올렸지요. 무덤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정난처럼 복을 받기를 바라며 말이지요. 그리고 정난은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잊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이것이 무덤 하나를 상속받은 종가집 과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이름에서 시작해 집안을 살린 마지막 복까지 정난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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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입니다.